여러분, 혹시 요즘 은행 통장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가요? 갑자기 통장이 막혀서 난처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소식입니다. 25년이 넘도록 금융 상담을 해오면서 참으로 가슴 아픈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빚 때문에 통장이 막혀서 생활비조차 쓰지 못하는 분들, 자식이 보증을 잘못 써서 부모님 통장까지 압류되는 경우, 작은 세금을 깜빡했다가 월급 통장이 통째로 묶이는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집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통장만 하나 만들어 두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한 달에 250만 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도 이 돈만큼은 절대 못 건드립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인 명의 통장이 하나라도 있으신 분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활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통장 압류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전에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는데 어느새 우리 주변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빚을 지게 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녀 결혼 자금, 병원비, 사업 보증, 신용카드 연체까지 어느 순간 빚이 쌓입니다. 두 번째는 압류 절차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몇 달만 밀려도 재판도 없이 바로 통장이 묶입니다. 세 번째는 한 번 막히면 풀기가 정말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원에 가서 서류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몸도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어떻게 그 복잡한 절차를 혼자 하시겠습니까?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김순덕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 72살이신 그분은 작은 슈퍼를 운영하셨습니다. 코로나 때 장사가 안 되면서 빚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겨울 갑자기 통장이 전부 막혔습니다. 5년 전에 아들 사업 보증을 섰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들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그분 명의로 된 통장까지 모두 압류된 것입니다. 처음엔 곧 풀릴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월세를 내야 하는데 통장에서 돈을 못 꺼냈습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가 안 되면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병원비를 현금으로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연금은 들어오는데 한 푼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법원에 가서 생활비를 달라고 신청했지만 서류가 복잡해서 2번이나 반려됐습니다. 결국 아는 분의 도움으로 3개월 만에 185만 원을 돌려받긴 했지만 그 사이에 겪은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약값도 제때 못 사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자책감, 이웃들 눈치, 앞으로의 불안감이 밤마다 잠을 못 이루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비단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닙니다. 지난해만 해도 통장 압류로 법원에 생활비 신청을 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2026년 2월부터는 생계비계좌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압류가 되더라도 자동으로 250만 원은 보호받습니다. 법원에 갈 필요도 없고 복잡한 서류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은행에서 알아서 막아줍니다. 25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로는 충분합니다. 월세나 관리비를 내고 식비를 쓰고 병원비를 내도 남습니다. 자동이체도 그대로 됩니다. 연금도 받고 쓸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알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꼭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생계비계좌라는 이름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통장과 뭐가 다른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보호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통장이 일단 압류되면 전부 묶였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법원에 가서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증명해야 했습니다. 소득증명서, 월세계약서, 공과금 영수증 같은 서류를 다 모아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심사에만 보통 2주에서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는 정말 돈을 한 푼도 못 썼습니다. 하지만 생계비계좌는 처음부터 다릅니다. 압류 명령이 들어와도 은행에서 자동으로 250만 원까지는 막습니다. 채권자가 손도 못 댑니다. 법원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금액입니다. 예전 제도에서는 월 185만 원까지만 보호받았습니다. 솔직히 요즘 세상에 185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월세만 해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나갑니다. 건강보험료, 통신비, 전기요금 내고 나면 먹고 살 돈이 빠듯했습니다. 이제는 2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65만 원이 더 늘어난 셈입니다. 이 정도면 혼자 사시는 분들은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부부가 함께 사셔도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영자님은 생계비계좌 제도를 미리 알고 준비하셨습니다. 올해 68살이신 그분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십니다. 유족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예전에 카드빚이 조금 있어서 늘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작년에 우연히 생계비계좌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제도 시행이 2월부터라는 것도 알게 되셨습니다. 2월이 되자마자 은행에 가서 생계비계좌를 만드셨습니다. 기존에 쓰던 통장은 그대로 두고 새로 하나 더 만드신 겁니다. 연금은 이 새 통장으로 받기로 바꾸셨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도 전부 이 통장으로 옮기셨습니다. 생활비도 이 통장에서만 쓰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전 통장에는 조금씩 모으는 돈만 넣어두셨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10년 전에 보증 섰던 조카 빚이 문제가 됐습니다. 갑자기 법원에서 압류 통지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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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정말 놀라셨답니다. 하지만 곧 안심이 되셨습니다. 생계비계좌를 만들어뒀기 때문입니다. 압류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통장만 묶였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연금도 제대로 들어왔고 공과금도 자동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장볼 돈도 문제없이 쓸 수 있었습니다. 압류가 된 줄도 몰랐을 뻔했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만약 준비를 안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연금 통장이 막혔을 겁니다. 법원에 가서 생활비를 달라고 신청해야 했을 겁니다. 한 달 가까이 제대로 된 생활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누가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예전에는 이미 압류가 된 사람만 법원에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난 다음에야 대처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생계비계좌는 다릅니다. 누구나 미리 만들 수 있습니다. 압류될 위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통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디서 만드느냐입니다.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같은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지역은행도 됩니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도 됩니다. 저축은행도 가능합니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곳도 다 됩니다. 심지어 우체국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딱 한 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은행에 나눠서 만들 수 없습니다. 한 사람당 한 개입니다. 그러니 어느 은행에서 만들지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자주 쓰는 은행에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원리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생계비계좌에 돈이 250만 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250만 원은 절대 압류가 안 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도 소용없습니다. 은행에서 아예 차단합니다. 만약 생계비계좌에 200만 원밖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족한 50만 원은 다른 통장에서 보호해 줍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생계비계좌에 200만 원, 신한은행 일반 통장에 10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생계비계좌 200만 원은 당연히 전부 보호받고 신한은행 통장에서도 50만 원까지는 압류가 안 됩니다. 나머지 50만 원만 압류됩니다. 반대로 생계비계좌에 300만 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250만 원까지만 보호받습니다. 초과한 50만 원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계비계좌에는 250만 원 정도만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통장에 나눠두시거나 적금을 드는 게 낫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길수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74살이신 그분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한 달에 약 80만 원을 받으십니다. 거기에 가끔 자녀들이 용돈을 주셔서 한 달 생활비가 대략 150만 원 정도 됩니다. 2월에 우체국에서 생계비계좌를 만드셨습니다. 연금은 전부 이 통장으로 받으시기로 했습니다. 공과금도 여기서 자동이체되게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 통장에 100만 원쯤 쌓였습니다. 그런데 5월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년 전에 친구 빚 보증을 섰던 일이 불거진 겁니다. 법원에서 압류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생계비계좌를 만들어둔 덕분에 별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압류 명령이 들어왔을 때 그분 명의 통장은 2개였습니다. 우체국 생계비계좌에 100만 원, 농협통장에 30만 원이 있었습니다. 압류 절차가 진행됐지만 우체국 생계비계좌 100만 원은 그대로였습니다. 농협통장은 일단 전부 묶였습니다. 하지만 생계비 부족분 계산이 자동으로 됐습니다. 2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150만 원이 추가 보호 대상입니다. 농협통장에는 30만 원밖에 없으니 전액 보호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통장 모두 한 푼도 안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달에도 연금이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전기요금도 자동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병원비도 문제없이 썼습니다. 그분은 압류가 된 줄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은행에서 안내문을 받고서야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생계비계좌의 진짜 힘입니다. 위기가 와도 일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원에 갈 필요도 없고 서류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으로 보호받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보험금 보호도 함께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예전에는 1,000만 원까지만 압류가 안 됐습니다. 이제는 1,500만 원까지 보호받습니다. 500만 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보장성 보험의 만기 환급금이나 해약 환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150만 원까지였는데 이제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입니다. 100만 원이 더 보호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에 가족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빚이 있으면 이 보험금도 압류당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남은 가족이 생활할 돈인데도 채권자가 가져갔습니다. 이제는 최소한 1,500만 원까지는 보호받습니다. 남은 가족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빚이 없는데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나중에 필요하면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압류는 예고 없이 옵니다. 본인이 직접 빚을 진 게 아니어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자녀 보증, 형제 보증, 친구 보증, 사업 연대 보증 같은 것들이 몇 년 후에 갑자기 문제가 됩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깜빡하고 몇 달 안 내도 바로 압류됩니다. 압류가 되고 나서 생계비계자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묶인 돈은 바로 안 풀립니다. 새로 들어오는 돈부터 보호받습니다. 이미 압류된 부분은 별도로 법원에 신청해서 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5월 1일에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통장에 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5월 10일에 생계비계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5월 1일에 압류된 200만 원은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5월 15일에 연금 80만 원이 들어오면 이 돈부터는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묶인 200만 원은 법원에 가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니 미리 만들어두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압류가 되기 전에 만들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경희님은 이 점을 뼈저리게 느끼셨습니다. 70살이신 그분은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 장사가 안 되면서 대출을 좀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작년부터 장사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갑자기 통장이 막혔습니다. 5년 전에 시동생 사업 보증을 섰던 게 문제였습니다. 시동생이 연락도 없이 사업을 정리했고 빚이 그분한테 넘어온 겁니다. 통장에 있던 300만 원이 전부 압류됐습니다. 이웃분한테 생계비계자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바로 은행에 가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압류된 300만 원은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법원에 생활비 신청을 따로 하셔야 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고 심사받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식당 재료비 대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2월에 미리 생계비계자를 만들어뒀다면 어땠을까요? 압류가 되더라도 250만 원은 자동으로 보호받았을 겁니다. 법원에 갈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3주 동안 고생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만드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가서 생계비계자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없습니다. 통장 개설비도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기존 통장을 생계비계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은행에 가기 힘드신 분들은 집에서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만들어두고 손해볼 게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통장처럼 쓰시면 됩니다. 입금도 되고 출금도 됩니다. 자동이체도 되고 이체도 됩니다. 체크카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가 됐을 때 250만 원까지 자동 보호된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자도 일반 통장과 똑같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입출금 통장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만 특별한 힘을 발휘합니다.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쓰면 다행이지만 필요할 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챕터 5 실천 방법과 주의사항.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느 은행에서 만들지 정하는 겁니다. 평소에 자주 쓰는 은행이 좋습니다. 연금을 받는 통장이 있는 은행이면 더욱 좋습니다. 통장을 새로 만들지 기존 통장을 바꿀지도 정하셔야 합니다. 새로 만드시는 게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통장에 목돈이 있으면 그 돈을 보호하기 위해 따로 두시는 게 낫습니다. 반대로 기존 통장을 바꾸시는 게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연금 수령 통장을 바꾸는 게 번거로우시다면 그 통장을 생계비계자로 바꾸시면 편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은행 방문입니다. 신분증만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
창구에 가서 생계 비계좌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설명해주고 서류를 작성해줍니다. 10분이면 끝납니다. 만약 몸이 불편해서 은행에 가기 어려우시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족이 대신 갈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거나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에게 전화해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영숙님은 무릎이 안 좋으셔서 은행 가기가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손자한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손자가 휴대폰 앱을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앉아서 생계 비계좌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였지만 막상 해보니 간단했습니다. 앱에서 통장 만들기를 누르고 생계 비계좌를 선택했습니다. 본인 인증을 하고 약관에 동의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5분도 안 걸렸습니다. 통장이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 통장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계좌를 바꿨습니다. 관리비 자동이체 계좌도 바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익숙해지셨습니다. 이제는 불안함 없이 생활하십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존 통장 정리입니다. 생계 비계좌를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제대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연금이나 월급 같은 고정 수입은 생계 비계좌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공과금이나 보험료 같은 고정 지출도 생계 비계좌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계 비계좌에는 한 달 생활비 정도만 넣어두십시오. 250만 원 안팎이 적당합니다. 나머지 여유 자금은 다른 통장에 나눠두시거나 적금을 드십시오. 한 통장에 다 모아두시면 초과분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정기 점검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통장 잔액을 확인하십시오. 생계 비계좌에 너무 많은 돈이 쌓이지 않았는지 보십시오. 필요 없는 자동이체는 없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생계 비계좌는 한 사람당 한 개만입니다. 여러 은행에 만들 수 없습니다. 만약 실수로 2개를 만들었다면 하나는 해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압류가 되면 먼저 만든 것만 보호받습니다. 둘째, 생계 비계좌라고 해서 아무 돈이나 보호받는 건 아닙니다. 불법적인 돈, 범죄로 번 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셋째, 세금이나 벌금 같은 것은 별개입니다. 생계 비계좌라도 세금 체납 압류는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 생계비는 보호받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넷째, 생계 비계좌를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빚을 갚지 않으려고 일부러 재산을 숨기는 목적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도 존중하면서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받자는 취지입니다. 마무리 멘트.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 비계좌 제도가 시작됩니다. 이 통장을 하나만 만들어 두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한 달에 250만 원까지는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도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한 서류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은행에서 자동으로 막아줍니다. 연금도 제대로 받고 공과금도 제대로 내고 생활비도 제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빚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거의 모든 은행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없습니다. 은행에 직접 가시거나 휴대폰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만들어 두고 안 쓰면 그냥 보통 통장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면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25년 넘게 금융 상담을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준비된 분들은 위기를 잘 넘기셨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분들은 작은 문제가 큰 고통으로 번졌습니다.
여러분은 준비하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 안에, 늦어도 이번 달 안에 꼭 생계 비계자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일입니다.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주변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십시오. 형제자매, 친구, 이웃 모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알고 준비하면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 비계자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빚이 있다고 해서 기본적인 생활마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여러분의 생존권을 보장합니다. 당당하게 보호받으십시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